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또 한 번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는 대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동, 삼부토건, KR모터스, 태양금속과 체시스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대동 같은 경우에 15.24%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16,11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대동은 이번에 포스코와 손을 맞잡고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오면서 최근 들어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두 자릿수대 추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부토건의 경우에는 4.59% 하락하면서 3,9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KR모터스, 태양금속,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했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30% 꽉 채운 상한가 기록하면서 1,261원을 기록을 했고요. 태양금속도 17.81%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특징주로 KR모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R모터스도 주가 살펴보시면 23% 가까이 올랐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KR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인 LBMC홀딩스가 이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동사의 최대 주주 LBMC홀딩스가 최근 동사 잠재 원매자들과 함께 거래 조건을 협의 중이라며 이런 소식을 전달을 해왔습니다. 매각 가격으로는 현재 보유 지분 가치의 12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LBMC홀딩스가 동사 매각을 타진하는 것은 3년 만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을 시키면서 전일시장 22%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막판에 들어왔습니다. 장 후반부에 가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따라서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였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루닛, T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프리카TV와 포스코 엠텍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루닛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그리고 로봇 이렇게 테마로 엮어볼 수가 있는데 루닛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로봇주들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로보틱스가 7.95%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82%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들은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출을 한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등등 여러 가지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 최근 시장의 트렌드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가 8.65% 오른 가운데 포스코 엠텍도 10.9% 올랐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포스코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포스코 엠텍도 10%대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루닛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루닛이 29.92%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23만 1,0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루닛은 의료 AI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데 AI 의료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을 입으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 국내 로봇 그리고 AI에 쏠렸었던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의료 AI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의료 AI 대장주로 여겨지고 있는 루닛 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는 52주 신고가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는데 어제 외국인들은 루닛을 570억 원가량 매수를 했고요. 그 전 거래일에 외국인의 순매수액을 살펴보시면 58억 원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외국인들의 자금 자체가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의료 AI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은 하반기에 들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함과 동시에 시가총액도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2조 8,600억 원까지 불어나면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루닛과 관련되어 있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루닛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특화된 AI 등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 부분을, 이 영역을 확장시키겠다는 소식도 전해왔고요.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이 루닛의 제품이 일본에서 보험급여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루닛의 주가 29.92%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떠한 특징주 들고 오셨을까요? 우선 최근에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바로 제 현대제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철강 업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상반기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죠. 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에서도 이 생산량의 증가, 그리고 이 소비 침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하면은 다른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현대제철을 비롯한 다른 섹터의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반기 때 현대차, 기아차 이 강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 그러니까 마진 부분은 계속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회성 물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좋아지는, 일회성 물량이 없어지고, 또 이제 이 3분기가 원래, 이 철강 업체들의 원래 비수기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철강, 자동차 강판 쪽에서의 이 가격 인상, 그리고 또 9월 달에 열연이나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3분기도 실적에 대한 뷰가 좋아지고 4분기도 이 수익성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좋죠. 근데 이제 주가를 길게 보게 되면은, 우선, 어떤 과매도 국면이 끝나면서 그 전에 주가 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회복 국면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랠리 부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55만 원 이상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규 매수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현대제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강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돋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일동홀딩스, 시큐레터, 일동제약, 모니터랩, 센즈랩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의 특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동그룹주와 보안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동그룹주가 상승한 이유는 간략하게 임상승인 관련된 기사의 영향을 받았고요.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예산 투입 소식에 의해서 본장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일동그룹주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동홀딩스는 9.99% 상한가, 일동제약도 9.95%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각각 11,120원, 17,46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종목들은 일동제약이 먹는 당뇨병 약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해당 물질은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계열의 주사제인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이 이미 품귀 현상을 입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약품으로도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로는 보안 관련된 종목들, 본장에 이어서 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CQ레터, 모니터랩, 그리고 센즈랩까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지금 보이는 종목들 외에도 정말 다수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보안 관련된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본장에서도 주목을 강력하게 받았는데 드림 시큐리티, 시큐센, 사이버원, 라운시큐어, 한국정보인증 등 시간의 거래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한 만큼 오늘 본장에서의 흐름까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정부 차원에서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시장의 규모를 30조 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글로벌 보안 시장 자체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슈어 소프트테크, 라이트론, 파두, 시너지 이노베이션, 세코닉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파두와 시너지 이노베이션,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를 들고 오지 않은 만큼 순위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에 이름을 올린 슈어 소프트테크와 라이트론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슈어 소프트테크는 현대차가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난 이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9.93% 하락하며 1,070원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주식 385만 주를 시간의 매매 방식으로 처분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라이트론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5.26% 하락하면서 4,77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에 5%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전환 가액과 현재 종가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센즈랩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보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이 어떻게 보면은, 범죄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그전부터는 항상 이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어떤 보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도 전일에, 이 정보에 대한 보호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이 자금 투입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좀 하나둘씩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센즈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진짜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순 보안, 관련주라기보다도 지금 AI나 지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센즈랩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도 가장 어떤 이 최근의 트렌드와 맞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인텔리전스죠. 이 CTI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악성 코드나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하면서 이 알려지지 않는 어떤 공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핸드랩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이 CDI 플랫폼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정부 차원에서 이 투자 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이 수주가 어떤 민간 기업보다도 공공기관 쪽으로의 이 확대가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CDI 시장의 규모가 이 작년까지도 이제 전 세계 글로벌로 본다고 하더라도 좋지만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도 거의 4억 달러에 육박하죠. 그리고
지금 3년 안에는 5억 달러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정부의 정보 보호 정책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에전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센즈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님께서 센즈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드린 것처럼 시간의 거래에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 정말 상당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AI 테마로도 묶일 수 있는 센즈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관련 종목에 대한 주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이 테마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특징주들까지 함께 꼽아드렸으니까요. 오늘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야!